예, 저는 마라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꾸 인생의 비유를 하는데 내가 걸었던 그 마라톤이라는 운동은 정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발 한 발 나를 다스리고 예? 좀 더 나를 강한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거거든요.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늘 있었지만 그거를 계속 견디고 참고 견디면서 계속 가는 거죠. 저는 내 인생의 그 마라톤은 항상 불구덩이였어요. 산 사람을 불구덩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고통을 감내할 때 뭔가 되는 거지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내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그런 극한 상황을 견딜 때 내가 발전을 해나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명사들이 청년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셀럽에게 길을 묻다 5번째 게스트로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스포츠 전문기자 장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감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5년째 우리 후배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대한올림피아연협회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입니다.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사무총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양한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이제 러닝 열풍이 거세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네네. 근데 최근에 한 감독님이 출연한 유튜브를 보면 출연하실 때마다 100만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뭐 100만까지는 아니고요. 예, 뭐 전체적으로 해서 뭐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러닝 열풍이 불었습니다. 예전에는 40대, 50대가 이제 주층이었는데 지금은 20, 30대가 주층으로 상당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그 생활 스포츠, 생활 체육에서 지금 러닝이 가장 핫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저 MZ 세대들을 겨냥한 어떤 프로모션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겠군요. 그렇죠. 이제 지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각 분야에서 그리고 뭐 나름 이제 러닝 쪽에 관심을 가지고 뭐 대회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은 뭐 스포츠샵에 가면은 러닝화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러닝 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대한민국은 뭐 엄청나게 지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을 선수 시절부터 한번 연대기별로 해서 한 감독님을 소개하는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육상 입문을 아주 늦게 하시고 고등학교 때야 하셨고 근데 성과는 또 마라톤 데뷔 첫 대회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 한 감독님을 저 천재라는 표현을 달고 사신 분이신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제가 중학교 때는 사이클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사이클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스카웃이 됐었는데 이 사이클이라는 운동은 이제 워낙 장비가 고가다 보니까 뭐 형편에 사이클을 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됐고요. 근데 이제 마라톤이라는 운동은 진짜 신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빤스만 있으면 된다 할 정도로. 그 시절에는 그랬죠. 지금 아프리카 선수들도 그래요. 네네. 그 맨발로도 뛰잖아요. 신발이 없어서. 이 마라톤은 사실 내가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네. 누구나한테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한테도 공평하게 기회를 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주변에 사실 돈 없으면 못하는 운동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잖아요. 인기 스포츠는 다 거의 그렇잖아요. 네. 예, 그렇지만 이제 마라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헝그리 스포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마라톤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케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그 못 사는 나라가 지금 세계 마라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요즘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한 명도 참가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마라톤을 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마라톤이 상당히 부끄러운 현실인데. 그럼 우리 송기정 선생님도 계시고 못 살던 시절에 국가들이 선수나 국가들이 더 잘한다 이런 논리이신 겁니까? 아니 그렇죠. 이제 이 마라톤이라는 운동은 이제 자기와 싸워야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네. 예, 어떻게 보면은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 예, 그런 헝그리 정신이 필요한 거죠. 예, 정신력으로 뛰는 거지 뭐 잘 먹어서 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아프리카 애들이 잘 먹어서 잘 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프리카를 2011 대구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제가 그때 마라톤 기술위원장 겸 총감독을 맡아가지고 그 페이스메이커를 선발하기 위해서 제가 케냐를 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훈련 캠프가 산 속에 예, 창고 같은 데서 예, 유리도 없습니다. 창문이 없고 박스를 가지고 막고 자고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 제가 왔다고 해서 그 닭을 한 마리 어디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줬는데 네. 상당히 귀한 손님한테 접대를 한 거였어요. 금메달리스트가 오셨으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닭은 간식입니다. 뭐 소고기 정도 먹어야지 뭐 고기 좀 먹었다 할 정도로 네.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이제 배가 불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주식이 우갈이라고 옥수 가루를 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네. 수프처럼 해서 먹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겁지도 않아요. 살이 안 쪄요. 가볍다 보니까 부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은 잘 먹고 뛰다 보니까 늘 부상을 안고 삽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 10달, 11달을 보통 11달 정도로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 운동하는 선수들이 많지가 않아요. 부상으로 인해서 훈련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한 감독님의 성공 비결은 지독한 훈련입니까? 당연하죠. 제가 조금 전에 뭐 마라톤 천재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다시피 제가 천재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켜본 걸로. 아니 그렇게 이제 느끼는데 천재처럼 레이스를 할 정도로 제가 얼마나 노력했다는 것은 지금 모르시잖아요. 네. 그건 못 봤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천재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사실 천재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상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운동은 누가 쉽게 사는 운동이 아니에요. 마라톤은. 내가 하고자 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누가 시킨 대로 하면 다 금메달 따죠. 지금 내가 지도하고 있는 선수들이 내가 시킨 대로 다 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지 않는 훈련까지도 해줘야 되는데 시킨 것도 요즘은 선수들이 못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훈련 강도와 훈련량을 계속 줄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우리 청년들이 들으면 아주 좋은 멘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면 돌아가서 감독님의 아버님이 어부였고 어머님이 해녀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타고난 폐활량은 DNA의 결과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 바닷가 강원도 네. 예, 제가 삼척에서 태어났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오촌 마을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당연히 오촌 마을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는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물질하는 해녀분이신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 강원도 동해 바다 쪽에 이제 물질하러 오셨다가 저희 아버지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저를 키웠는데 어머님이 해녀고 아버지가 어부라서 제가 타고난 건 아니에요. 가난을 타고난 거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해녀의 아들 서민 제주도 사람들은 세계적인 마라톤가 많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서는 네.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가 없습니까? 네.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세계 마라톤을 주도하고 있는 그 아프리카 케냐 선수들의 그 타고난 선수들은 고지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산소가 희박한 고지대에서 태어난 애들이 타고난 거지. 저는 타고났다고 하면은 그런 환경이 아니고 저는 가난을 타고나서 헝그리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 생각하고 뛰었기 때문에 제가 금메달 딴 거예요. 감독님 이제 데뷔 첫 대회부터 예. 성적이 나기 시작했는데 베프 마라톤에서 처음으로 한국 신기록을 깼는데 2시간 10분 벽, 마의 2시간 10분 벽을 깨셨다. 예. 그리고 네 번째 대회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첫 대회부터 그렇게 하는 선수들은 드문 게 아니라 거의 없거든요. 마라톤 첫 데뷔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기 한 20km 그냥 뛰고 나오려고 그렇죠. 출전했던 대회인데 그 당시 제가 91년도 대회는 제가 대한민국 5,000m, 1000m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저는 마라톤 선수가 아니고 대한민국 5,000, 1000m 선수였고 91년도 아시아 육상 선수권대 가서 1000m에서 금메달 딴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메이커로 좀 20km를 좀 이렇게 물도 좀 잡아주고 좀 이제 좀 나갔다가 30km에서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까지 뛰어가지고요. 1주차로 제가 3등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데뷔전이 아닌 데뷔전이 된 거고 그것 때문에 그 대회를 통해서 제가 하계 유니버시티에 이제 선발이 됐고 하계 유니버시티에도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회 신기록으로 제가 이제 영국 셰필드 대회에서 우승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사실 본격적인 이제 당근질을 제가 시작하죠. 내가 이제 2시 10분 벽이 다가왔으니까 뛰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2월 달에 베프 오이타 마이니치 마라톤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한국 기록이 2시간 11분 대 기록이었는데 근데 10분 벽도 아니고 9분 대도 아니고 2시간 8분 대로 갖다 이동을 시켰습니다. 제가 한국 마라톤을 거의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 30년 정도를 우리가 쳐졌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그냥 바로 그냥 갖다 붙여놓고 이제 세계 탑 클래스에 이제 한국 마라톤을 이제 반열에 올려놓은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 감독이 이제 지금을 치면은 오타니 선수와 같은 그런 괴물이다, 천재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뭐 천재라고 하는 것은 저를 많이 이제 높게 평가해 주신 거고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사실 마라톤을 할 나이는 아니었어요, 제가. 아직 중장거리를 하시는 장거리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나이인데 제가 바르셀로나 올림픽도 사실은 참가 선수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마라톤을 할 나이가 아닌 나이에 마라톤을 하게 된 거죠. 그 한국 기록을 처음으로 세우고 물론 나중에 두 번째 한 번 더 세우시지만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일본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일본 선수가 2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송기정 선생님이 그 1930년대에 최초로 그 30분 벽을 깨고 그 다음에 일본 일장기를 달고 뛰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거하고 우리 황 감독님하고 좀 보면은 일맥상통하거나 이런 뭐 평행 이론 같은 게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국 셰필드 유니버시티에 금메달을 딸 때도 2등 선수가 일본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에도 모리시타 선수가 은메달을 땄고요.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때도 하이타 선수가 이제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름 다 기억하죠. 레이스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대회 때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기정 선생님께서 바르셀로나 몬주익 경기장에 와서 직접 라이브로 살아생전에 보셨죠. 사실 그 당시 송기정 선생님께서 늘 우리 후배 마라토너들한테 이야기한 게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 말씀을 직접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송기정 선생님의 어떤 뭐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아픈 역사였잖아요. 이 마라톤은 1930년 베를린 올림픽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어떤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을 때 참 송기정 선수는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고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고 일장기를 달고 이제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30년 베를린 올림픽의 어떤 금메달은 참 슬프고 아픈 금메달이죠. 기억하고 쉽지 않은 우리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한을 제가 56년 만에 그것도 아프리카 선수도 아닌 일본 선수와 금메달을 놓고 사실 한 10km를 경쟁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질 수 있는 게임이었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몬주익 언덕에서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는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뛰었고 이제 금메달을 이제 목에 걸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기정 선수하고 저하고 좀 연관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은 시상대에 올라간 선수가 1등이 한국이고 2등이 일본, 3등이 독일이었습니다. 네.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예, 한국 이런 여러 가지 선수들이 같이 됐고 그리고 날짜가 8월 9일 예, 같은 날짜였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유럽이었고. 예, 그 정말로 특별한 아주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송기정 선수하고 저하고는 아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각본 드라마 같은 그렇습니다. 예, 아주 그냥 예,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바로 족저근막염이라는 큰 부상을 그게 부상이 사실은 그 전부터 조금씩 안고 있었다는 고질병이었다는 말도 있는데 그 족저근막염이 우리 한감독님이 활짝 핀 그 꽃을 더 만개시키지 못하게 된 원인이 아니었을까. 근데 제가 바르셀로나 올림픽 가기 전에 족저근막염이 왔었어요. 네. 예, 제가 워낙 그 파워풀하게 뛰는 주법을 구사하는 선수였습니다. 제가 킥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훈련 강도도 세고 훈련 양이 많다 보니 이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 왔어요. 네. 근데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는 이제 그 자석 같은 거, 빠삐, 자기 방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걸 막 붙이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혀를 돌려서 빨리 나아진다 해갖고 발바닥까지 막 참 무식하게 붙이고 뛸 정도로 예, 그럼요. 그러면서까지 운동을 했는데 이 족저근막염이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딱 첫 발을 딱 내디딜 때 바늘을 쑤시듯이 아파요. 그럼 고통스럽습니다. 그 정도로 이 족저근막염이 저는 심하게 왔어요. 예, 근데도 올림픽은 진짜 4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상을 안고 준비를 한 겁니다. 제가 뭐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 금메달 땄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그 족저근막염을 가지고 저는 그런 고통을 죽을 병은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올림픽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된 거지 제가 뭐 엄청나게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준비가 잘 돼가지고 금메달 딴 건 아니었어요. 예, 그런 부상을 가지고도 예, 연습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거죠. 그 족저근막염조차도 자신에게 찾아온 축복일 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축복은 아니었어요. 축복은 네. 아니었지만 예, 죽을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예, 저의 멘탈을 가다듬고 그걸 극복한 거죠. 부상이 온 뒤에 그 1년 4개월이나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1년 4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마라톤을 뛰지 않았는데 다시 한국식 기록을 세웠다는 게 보통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족저근막염 수술을 하고 제가 전혀 운동화를 신을 수가 없었죠. 오랜 시간 이제 회복기를 가졌고 그때 오랜 시간 공백기를 가지고 93년도에는 제가 시합을 뛰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훈련을 이제 진행을 했죠. 사실은 훈련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충분한 훈련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2시간 8분 9초의 한국 기록을 다시 이제 제가 갱신하고 이제 세우고 예, 그해 이제 히로시마로 이어져서 이제 금메달을 따가지고 오는데 이제 몸이 항상 기억을 합니다. 내가 훈련을 한 건. 네. 예, 그래서 제가 부상으로 운동을 못했지만 내가 그 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정상적인 운동이 아니었던 거죠. 예, 제가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2시간 13분 23초로 우승을 했는데 30도가 웃도는 그런 더운 날씨였고요. 마지막 오르막이 상당히 가파른 남산 같은 코스를 더 긴 코스를 뛰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록이 안 나오죠. 그때 제가 훈련을 해놓았던 게 8분까지 그냥 간 거죠. 운동이 안 돼 있어도. 사실 제가 정상적인 운동했으면은 현역 때 뛰었다고 하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상당히 좋은 기록을 냈을 텐데 뭐 그런 아쉬움은 좀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세계 기록까지 나왔을 것 같은데. 예, 그 당시 세계 기록이 2시간 6분 50초였습니다. 예. 제가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딸 때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는 2시간 7분대, 8분대 선수들이 이제 경합을 한 거죠. 금메달 따고. 요즘 같으면은 지금 2시간까지 갔으니까
2시간 1분대, 2분대 기록으로 제가 이제 올림픽에 나간 거죠. 예, 지금 한국 마라톤은 10분 안에도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그만큼 제가 이제 세계 탑 클래스에 가 있었던 선수였죠. 지금 우리 한국 선수들은 2시간 10분대 100을 조차도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독님께서 지금 25년간 지도자로 활동하고 계신데 우리 감독님을 포함한 비롯한 우리 한국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지도자들은 선수들을 예, 인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길레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는 건 선수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은 우리가 팀 플레이가 아니에요. 야구, 축구 이런 것은 감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선수 기용을 한다든가 예, 그래서 어떻게 저 팀을 분석해서 이길 건가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지만 마라톤은 본인이 뛰는 거예요. 연습이 됐으면 그냥 시합 뛰는 거예요. 연습이 안 되는데 시합 가서 내가 아무리 좋은 지시를 한다 해갖고 내 지시대로 됩니까? 내 지시대로 뛰면 다 금메달 따죠. 이거는 본인한테 영향력이 충분하게 가는 스포츠예요. 지도자의 어떤 역할도 물론 뭐 이렇게 나름 훈련을 만들어서 선수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최대치를 끄집어내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긴 합니다만은 끝내는 선수가 해야 되는 운동이거든요. 뭐 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저희 팀 선수들이 연봉이 3천만 원 넘어가는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 팀이 한 90개 가게 되는데 저희 팀이 제일 열악해요. 요즘은 선수들이 좀 뛴다 하면은 계약금 1억에 연봉 7천만 원 뭐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근데 저희는 뭐 일단 계약금은커녕 연봉이 3천만 원다 2천만 원대 가지고 뭘 선수를 데리고 와서 육성을 합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걸 사람들은 몰라요. 황영준은 잘 뛰었지 선수는 못 키운다. 선수가 뭐 좋은 선수를 데려와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좋은 선수 데리고 간 팀도 지금 올림픽도 못 나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저는 뭐 할 얘기 다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남 눈치 보는 뭐 알다시피 뭐 스타일도 아니고. 자, 다시 좀 돌아가시죠. 자, 감독님 빠른 은퇴를 하시고 그 이후의 삶은 사실 일반 팬들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90년도에 이제 운동화를 벗고요. 그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꿈나무 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가 됐습니다. 예, 그 꿈나무 코치 2년을 하고요. 이후에 국가대표 후보팀 예, 상비군 선수들을 중장거리 파트 코치를 또 이어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0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제 감독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지금 선수들 지도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국가대표 코치, 뭐 감독, 뭐 마라톤 기술위원장, 대한연맹 이사, 대한체육 이사 뭐 이러면서 이제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쭉 이어왔습니다. 선수로 은퇴는 하셨지만 마라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예, 저는 은퇴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 이 현장에서 줄곧 선수 지도에 이제 박차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금 이봉주 선수가 최근에 이 근육이 굳는 난치병도 알았었고 하는데 우리 이봉주 선수랑은 한 번씩 만나십니까? 네, 이봉주 선수가 아주 그 사랑하는 그 장인어른 예, 돌아가셨을 때도 갔다 왔고요. 봉주는 뭐 가끔 뭐 행사장에서도 만날 때도 있고 마라톤 대회 행사장에서도 같이 이제 게스트로 와서 이제 만날 때도 있고 사실 이봉주 선수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봉주 선수의 부인이 제 중학교 동창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저희 고향집에서 처음 만났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결혼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그만큼 저하고는 아주 예, 같이 운동을 했고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 한국 기록 세울 때도 이봉주가 같이 참가했습니다. 이봉주 선수가.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제가 은퇴를 하면서 이봉주 선수가 이제 이어서 이제 한국 마라톤을 다시 제 뒤를 이어서 또 끌어준 예,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저하고 이봉주 선수하고 뭐 안 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봉주하고 저하고 안 친할 이유도 없고 뭐 나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좋은 친구로 서로가 이제 잘 될 수 있게끔 격려하고 예, 그런 뭐 친구입니다. 제가 지금 골드 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지금 러닝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알리고자 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뭐 봉주도 이제 그 골드클래스 채널에 한번 불러가지고 좀 지난 부분을 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예, 좀 이렇게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좀 풀어야 되잖아요. 이제 좀 시간 나면 한번 그렇게라도 한번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봉주 선수랑은 참 특별한 인연이군요. 결혼도 저기 우리 한 감독님이 없었으면 못 하셨을 수도 있다는 농담이 나올 만하네요. 아니 뭐 못하지는 않았겠지만 뭐 저로 인해서 그렇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네. 또 결혼까지 하게 되고 같은 또 팀에서 같이 또 운동도 했었고 한솥밥도 먹었고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일찍 또 저는 이제 운동을 떠났고 이봉주는 또 오랜 시간 또 같이 뛰면서 예,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또 받은 그런 선수로서 예, 많은 노력을 또 했었고 네. 예, 좀 훌륭한 선수죠. 네, 최근에 그 마라톤 열풍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지도자로서 그 청년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그 젊은 선수들에게 해줄 수 있는 뭐 팁이라는 게 있다면 엘리트와 저 뭐라고 하죠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들 두 개로 나눠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IMF 때 마라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네. 예, 이제 하게 되면서 붐이 좀 일었는데 그때 실직하신 분들 예, 거기서 이제 어떤 희망을 찾고자 마라톤을 선택해서 도전하고 그래서 이제 30대, 20대는 조금 뭐 거의 좀 소수였고 40대, 50대가 오히려 많았었고요. 오히려 30대, 60대 비율이 좀 비슷했었는데 최근의 현상은 20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러닝이 그만큼 이제 우리 건강에 상당히 좋고 특히나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아름다운 몸을 또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이어트가 이제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가장 좋은 게 러닝 다이어트거든요. 러닝을 통한 다이어트.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이제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이것을 잘 뛰면 이게 보약이 되는데 약이 되는데 잘못 뛰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좀 제대로 알고 예, 이 러닝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앞만 보고 뛰면 되는 그런 심플하고 온실적인 운동인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예,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잘 알고 예, 제대로 뛰는 게 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한 감독님한테 직접 문의해 보시면 되겠군요. 예. 저 흔히들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하곤 합니다. 청년들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혹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쎄 인생은 예 저는 마라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꾸 인생의 비유를 하는데 저는 내가 걸었던 그 마라톤이라는 운동은 정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발 한 발 나를 다스리고 예 그게 예? 좀 더 나를 강한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거거든요. 만들어가는 거거든. 멘탈을 계속 잡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는 이 몸을 끌고 가는 것도 마음이잖아요. 정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무던히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늘 있었지만 그거를 계속 견디고 참고 견디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빨리 마라톤을 은퇴를 했고 내 목표가 왜 빨리 그만두고 싶었냐. 저는 내 인생의 그 마라톤은 어땠냐면은 항상 불구덩이였어요. 산 사람을 불구덩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고통을 감내할 때 뭔가 되는 거지 그냥 쉽게 내가 이렇게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내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그런 극한 상황을 견딜 때 내가 발전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주옥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